우리나라에서는 사장님이잖아요. 일본에서는 남이 부를 때도 사장이고 우리 사장도 사장이에요. 이거 정말 처음에 한국말 배웠을 때 많이 헷갈렸어요. 왜? 이 직급이 이미 존경하는 의미거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과 다른 일본의 존댓말 문화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존댓말이 상당히 좀 뭔가 엄격하다는 느낌이 드신 분 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웃 어른부터 이래가지고 예, 나이 드신 분에게 존경을 표한다. 아니면 뭐 직위적으로 위에 있는 분에게 존경을 표한다 의미로 이런 이제 존댓말을 아마 대부분 분들이 잘 쓰실 겁니다. 일본은 존댓말이 없나요? 했을 때 아닙니다. 일본도 엄격한 존댓말이 엄청나게 존재를 많이 합니다. 예. 다만 한국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그렇죠. 일본은 존댓말을 쓸 때 이 나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이. 한국이랑 비교하면 그렇죠. 학교는 나이 차이가 나서 선배라고 불러주냐는 아니라 그거는 어디 가냐? 학년이라는 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지면은 그 사람은 나이를 떠나가지고 나보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선배가 되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좀 윗직급인 분은 나이를 떠나가지고 나보다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존댓말을 써야 돼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오늘은 이 일본의 존댓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극존칭, 그 다음에 일반적인 존칭, 그 다음에 뭐 평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저 사람에게 저는 존댓말을 안 쓰는데 오히려 일본은 쓰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했으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교육부 존댓말 기초 예절의 시작. 상대방을 자신보다 존중하며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나를 높이는 경화다. 내가 이 정도 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배우신 분이라는 식으로 표현하죠. 라고 뭡니까?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일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제가 뭐 나이에 따라 존댓말 안 써도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건 어디 일반적인 거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런 식으로 대접받기 싫으면 일본에서도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는 사람도 꽤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어쩌면 보면 예절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존댓말인데 중앙일보 2022년 10월 14일 이게 미주 중앙일보거든요. 미국은 위아래가 없다. 미국 애들이면서 이제 이렇게 올린 이제 글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는 몇 살이고? 는 다른 말이지만은 영어로는 그저 How old are you? 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글의 품격이다.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좀 뭔가 존댓말이 없는 나라랑 비교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우리나라 말의 존댓말 이렇게 비교한 기사들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하는 당장의 일본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선 일본이라 하면 특히 이런 메일, 비즈니스 메일 같은 거부터 쓸 때 엄청나게 존댓말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이런 메일이라든지 문서에 쓰는 존댓말은 존대를 하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쟤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인간적으로도 쟤는 아니야. 하지만은 사회적인 룰이에요. 이거는 일본에서. 상대방을 쓸 때 누구누구 사마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뭐 그 사람이 사마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라서 이걸 쓰느냐가 아니라 써야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메일에서 쓰는 존댓말은 약간 틀이 다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일본은 존댓말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제일 높은 말이 일본에서는 사마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한국에서는 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마랑 님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의미는 똑같지만 그렇죠. 쓰는 경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마라는 단어 들을 때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그렇죠. 바로 이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머나 오랜만입니다. 자, 배용준 씨의 일본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배용준 씨로 유명하지만은 일본에서는 뭘로 유명하시다고요? 그렇죠. 바로 연사마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연사마. 중앙일보 2004년 기사입니다. 2004년이니까 여러분 거의 20년이 다 되겠네요. 어머나. 야, 진짜 용사마가 20년 됐어? 야, 진짜 우와. 오래됐네요. 당시에 이제 연사마의 열풍이 너무 거세가지고 2004년도 일본의 사자성어에 연사마가 뽑혔다. 라는 기사가 한국에서 나왔었어요. 일본에서 숫자를 셀 때 1, 2, 3, 시인데 이 네 번째 시를 요니라고도 말하거든요. 예, 용. 그러니까 사마가 4개 있다. 그러니까 요사마다. 라는 식으로 좀 사자성어에서도 좀 끼워 넣으려고 했잖아요. 당시에 했던 겁니다. 원래 요사마의 뜻은 배용준 씨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용이 일본에서 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사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뭐 오상이 배용준 씨의 이제 용사마는 엄청 높은 말이겠네요. 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에게 고유 명사에게 일본에서 사마를 붙여준다는 뜻은 이건 말도 안 되게 높이는 거예요. 일본에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사마를 쓸 때 뭐 고객님, 옥약사마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정형화된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 명칭에 대해서 사마를 붙일 때는 이게 어마무시한 존칭으로 들어갑니다. 당장에 일본사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사람에게 사마를 붙일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누구냐면은 짠 일본의 덴노게 일왕실입니다. 사마 맞아. 사람한테 말을 그렇죠. 할 때 예 맞아. 일본 왕실에 그냥 왕자, 뭐 공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TV에서 사마를 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예외는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원래 일본의 공주였습니다. 결혼해서 출가 외인이 됐어요. 그러면 호적 도장 찍은 날부터 사마에서 상으로 바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분 결혼하기 전에는 마코 사마였는데 결혼을 딱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언론에서 마코 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 사마라는 단어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요. 왜? 함부로 붙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 왕실 이외에는 사마를 거의 안 붙이는데 당시에 이제 너무 인기다 보니까 이제 용사마에 붙인 적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마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이 그러니까 님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님으로 붙이는 단어는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구별되는 식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지만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적어도 일본에서 이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일본사에서 직업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존경받느냐를 나타내는 식으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직업에도 이 사마가 붙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게 명사에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직업 딱 두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과거에는 사마였다가 지금 사마가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중 오보상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중도 예전에는 보사마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절의 중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까지 있으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이어지는 사마가 붙는 유일한 게 바로 뭐라고요? 예, 의사입니다. 맞아. 직업 중에 유일합니다. 맞아. 오이샤 사마네요. 정형화된 단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도 이건 못 붙입니다. 판사도 못 붙입니다. 예. 국회의원도 못 붙입니다. 총리도 못 붙입니다. 의사만 붙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직업에 님이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의사님. 의사님. 오이샤 사마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네. 참고로 이 예시문이 뭐냐면은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 급한 환자가 났어. 그러면 이제 승무원 누님이 딱 나와가지고 기내에 의사 선생님은 계십니까? 라고 부를 때 오이샤 사마 이라샤이마스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지난 박간의 영상 두둥. 일본의 편의점보다 많은 치과 의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영상에서 제가 일본은 의사랑 치과 의사가 다르다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닥터 등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승무원이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등록이 가능합니까? 예,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일본 치과 사이트입니다. 의사와 치과 의사는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의사는 의사 면허인데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 면허라고 나오는 거예요. 따로 있구나. 완전히 다른 국가 자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치과 의사가 약간 내려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는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의사는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손을 들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좀 차별한 게 약간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현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 이외에는 그럼 다른 존칭어는 없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선 그럼 사마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누구누구 상 할 때 그 상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하나도 사실 일본은 일반적인 존칭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게 어떤 단어냐면은 센세라는 단어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이거도 한국이랑 말은 똑같지만 쓸 때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람을 좀 높일 때 일부러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네. 일본도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쓰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높일 때 쓴다는 선생보다는 그 직업, 그 위치의 사람들에게는 선생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직업이라든지 위치에 있다 그런 게 없으면 선생님이라고 안 하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한국어로 번역. 자, 일본에 속담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바보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이라고 불릴 정도의 직위라든지 그런 직업이 아닌데 선생님이라고 불러준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경의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경멸할 때도 선생을 쓴다. 원래 일본에서 선생이라는 단어는 상대방 높인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단어였는데 예. 어느 순간 일본에서도 개나 소나 다 선생이라 불러주네. 그렇다고 해서 저 선생이라 불러서 기분 좋아서 저 날뛰는 거 보소 격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이게 생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선생님점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 오히려 안 돼요. 상대방을 비하한으로 느끼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거 있잖아. 우리가 뭐 선생님 하면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학교 선생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이잖아요. 님 붙이잖아. 여기에도 님. 그렇죠. 근데 일본은 센세 선생하고 끝입니다. 예. 왜? 선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경어예요. 예. 근데 거기 뒤에서 또 존경어를 붙여? 그 정도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선생이에요. 센세 사마 물음표예요. 센세상도 좀 이상하죠. 예. 이상해. 일본에서는 따로 님이라는 게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의 선생님이라는 그 뜻이 포함된 게 이 선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한국도 뭐 어쨌든 뭐 님만 빼면 똑같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다음 게 좀 다릅니다. 저 뭐냐면은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은 일단 교주라고 부릅니다. 교수요. 누구누구 교수라고 말하면 그거는 존댓말입니다. 교수라고. 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교수는 아무나 못 되잖아. 그러니까 교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존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님, 우리나라 치고는 님으로 이런 같은 걸 뒤에 따로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교수를 지역에 따라서 일본에서도 그냥 교수를 안 부르고 센세, 선생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맞아.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서 그렇죠. 저도 센세라고 했었네요. 저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교수님이라고 하면 좀 뭔가 더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센세가 더 뭔가 맞는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 다음부터 좀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자, 정치가입니다. 일본에서는 정치가를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거 기본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일본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국회의원님 혹은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오. 일본에서는 그냥 선생입니다. 누구누구 선생입니다. 그러면 그게 존댓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총리가 기시다 총리잖아요, 현재. 그럼 주변 사람들은 기시다 센세입니다. 많이 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 왜냐면 그 국회의원 분들은 그 다른 말로는 나이기시 거기서 선생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한국에서 유명한 정치가 누구? 펀쿨색 센세. 네. 선생님입니다, 이분도. 예. 또 의외의 직업에서 선생이 붙습니다, 일본은. 어떤 게 붙냐? 이게 현대사에서 바뀌었는데 이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알기 쉽겠네요. 예. 만화가 예. 선생. 센세. 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만화가라면 작가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 그러네, 맞아. 근데 일본은 만화가는 주변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편집부에서 왔어도 선생님. 팬이 가서 사인 받을 때도 누구누구 선생님 사인해주세요. 그렇죠. 그 슬램덩크 이노우에 타케이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화가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들어가죠. 뭐? 예, 소설가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렇죠. 작가잖아요. 소설가도 일본에서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특히 그렇죠. 아까 만화가 분보다 예. 똑같은 말이지만 뭐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있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거 상실 시대인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으로 이제 불리는 거야. 센세라고. 이게 지금까지 소개한 거를 잘 보면 아는데 선생님이 붙이는 직업을 보면 그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의사는 사마가에 붙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사도 선생님입니다. 치과의사도 선생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회계사도 선생, 변호사 이것도 이제 선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변호사, 의사, 사 선생님. 그렇죠. 주민과 지금 정확한 얘기를 했죠. 뭐다? 자자. 이게 일본에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있잖아. 사자가 붙는 직업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어느 정도 사자가 붙는 직업인 사람들에게는 선생이라고 붙여준다는 게 약간 일반적인 거예요. 변호사, 사법서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어려운 자격이 있잖아요. 까지는 선생으로 불러도 되지 않나? 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사였잖아요. 근데 만화가, 소설가, 가도 선생님 들어가는 직업이죠. 자, 그래서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 있잖아요.
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예 생략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나라랑 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사람이 사장이라 써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장님이잖아요. 이거 정말 처음에 한국말 배웠을 때 많이 헷갈렸어요. 일본에서는 남이 부를 때도 사장이고 우리 사장도 사장이에요. 직급만 부릅니다. 왜? 이 직급이 이미 존경하는 의미거든. 우리나라는 다 님을 붙이잖아. 왜냐면은 다 존대를 해주니까. 일본은 그런 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네, 맞아. 아마 일본어 배우는 분들은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 배울 때 힘들어하고 맞아.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 배울 때 약간 어리둥절한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느끼기에는 일본은 회장, 사장, 부장 이렇게 그냥 말한다고 일본은 존경을 하지 않나 보네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존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회사원 이외에 일반적으로 좀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좀 갈리는 건데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상이라든지 그걸 안 붙이고 그냥 부르기도 하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사람마다 다른데 직업. 일본에 라면집 많잖아요.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라멘야 라고 부르기도 하고 라멘야 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다르네요. 상대방을 라멘야 상이라고 불러서 상대방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저는 이해할 수 이해할 있습니다. 수 무슨 말이냐면은 야라는 말이 뒤에 붙는 직업은 속칭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야가 붙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가 점포를 개업한다라도 그건 의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야라는 게 붙는 직업, 뭐 일반 음식점, 뭐 꽃집부터 해라 이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는 무슨 거다, 라면 야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라면 야상이라고 말해주면은 상대방에게도 기분 좋아요. 플러스 나는 조금 급이 떨어지는 직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를 어느 정도 존경하는 사람이란다 내가. 아까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처음에 이거 상대방을 자신보다 존중하며 상대방을 높이면서 나를 높이는 경어가 일본 어찌 보면 이거 상이라는 의미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사자가 붙는 직업은 상도 붙일 수가 있지만은 더 기분 좋으라고 센세까지 붙일 수가 있는 거. 라는 직업으로 나뉘는 거고 아까 말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그 위를 떠나서 아까 말한 일본의 왕실 같은 거 일본 사회를 꿰뚫은 우리 용사마 같은 경우라든지 정말로 올리는 거 이런 사마까지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로 존댓말이 나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정을 해야 돼. 사회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자네는 이 정도면 괜찮겠네. 자네는 이 정도면 센세까지 붙여도 되겠네. 상을 붙여도 되겠네. 근데 너는 붙일 필요도 없겠다 야 라는 것까지 좀 뭔가 치밀하게 사이가 나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거를 생각해서 한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쓰는 일본어예요. 근데 이건 외국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헷갈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이 참고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과 이 정도로 일본의 존댓말 문화가 다르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요시.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본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기는 원래 쉬운 언어예요. 문법이 같잖아. 그래서 언뜻 배우기 쉬운데 이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 놔두면은 본인 스스로가 일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국인이에요. 왜? 뉘앙스가 다르니까. 아까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일본어를 써야지 저 사람이 일본어를 잘하는구나 라고 느끼는데 대도 안 한데 상을 붙인다든지 대도 안 한데 예를 들어 뭐 존댓말을 잘못 쓴다니 하면은 그냥 일본 말을 할 줄 아네 라는 식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모를 땐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이니까. 근데 외국인 틀을 벗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의 그 내부적인 모습을 알려면은 저런 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 친구는 저 정도까지 아는구나.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 생방송할 때는 시청자분들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식 이유죠. 그렇죠. 추미코가 이렇게 지금 한국말을 잘하지만은 예전에 한국말을 못했었어요. 진짜 방송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채팅창에서 추미코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줬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려운 한국말을 쓰면은 추미코가 몰라서 이러면 채팅창에 추미코 지금 오상이 대충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제 시청자들이 채팅에 써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미코가 그걸 보고 시청자분들은 저의 한국어 선생님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코가 지금도 시청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디까지나 시청자 선생님들은 저보다 영원히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 선생님들. 그러니까 일본어가 저도 일본어 엄청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랑 일도 하고 회사도 다니면서 뭐 직업도 영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의견도 하고 좀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식 예의라는 것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식 예의라는 것에 신경을 안 쓰는 예를 들어 독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만 기업보다 내가 일을 딸 확률이 높아지잖아. 일본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발주를 상대방이 얘가 일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예절이라고 모르는 저런 양놈보다는 그래 예절 아는 친구에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도 마음이 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좀 많이 따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제가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예,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 말했지만은 벽이라는 게 존재를 많이 해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상대방을 파악을 할 때 가장 직업의 귀천으로 파악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언어적 수준으로도 파악을 많이 합니다. 일본어를 1급을 땄어요. 는 그냥 일본 말할 수 있다는 거지만 일본어를 이해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죠. 한국어 그렇죠. 그 실력 그 토픽 6급? 6급입니다. 추미코. 6급이지만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코는 한국말을 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진 않아요. 이 차이입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그 사회 문화라는 건 뭐 살아봐야 되는 것도 물론 있거니와 여러 경험을 해서 얻어야 되는 것도 있다고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